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제가 계속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한번 점검차 설명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박정원 회장님이 47% 갖고 있고요. 두산이죠. 두산이란 지주회사의 아래에서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두산이 40.18% 갖고 있죠. 두산 아래에는 두산 퓨얼셀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죠. 전 세계 1위입니다. 38%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아래에 자회사는 두산 바켓이 있습니다. 소형 건설장비 1위 회사입니다. 지금 두산 바켓 실적이 꽤 좋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SMR 신원전 사업을 하고 있고 수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주주 지분을 보면 최대 주주가 39%, 우리 사주가 3.68%, 외국인은 8.45%, 대주주가 43.58% 갖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요점으로 하면 수소 사업도 하고 있고 신원전 사업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시장이 조정장 하락장인데요. 하락장에 비해서 두산중공업과 두산이 매우 성적이 좋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첫 방송을 두산중공업을 추천했는데요. 제가 수익률이 한 95% 정도 나오고 있고요.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 전술을 짤지 설명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핵심은 원자력입니다. 앞으로의 원자력은 어찌 될까요? 전 세계가 탈원전이라고 외쳤고요. 특히나 문재인 정권은 더 강하게 탈원전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무너졌죠. 하지만 지금 올해 초부터 전 세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탈원전 했던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다 난립니다. 왜냐? 탄소 중립으로 가려는데 원자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에너지의 원자력이 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습니다. 10%밖에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강하게 했던 태양광 54%, 매우 많죠. 그리고 석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탈성탄을 하는 게 맞죠. 석유도 많고 LNG도 많습니다.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 세계 발전원의 비중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7%입니다. 대한민국이 원자력이 적은 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군사 목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라 원자력 없이는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발동사국 치고는 원자력 비중이 적은 건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 봐야죠. 미국이 20인데 우리나라가 27. 가장 센 곳이 프랑스입니다. 71%. 프랑스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 많은 비중을 원자력으로 가고 있었는데 탈원전 했죠. 그러나 도저히 안 되니까 프랑스도 다시 원자력에 투자를 한다. 그 중에 소형 원전 SMR에 투자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원자력으로 다시 복귀 중인데 옛날에 대형 원자력보다는 소형 원자로 SMR 모듈형이죠. 한번 크기를 볼까요? 대형 원전은 이 높이가 80m나 됩니다. 80m면 엄청 큰 거죠. 하지만 스마트 원자로, 뉴스케일 원자로 SMR이죠. 18m. 스마트 원자로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6m. 별로 안 크죠. 대형 원자로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크기인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 없다. 안전성이 매우 높다. 안전성이 높은 거는 모듈형이라서 냉각수를 물을 안 씁니다. 매우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전 크기가 상당히 적고요. 원전 크기가 적다는 거는 설치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석탄 발전소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를 교체를 하려면 그 인프라는 써먹는 게 좋겠죠. 그런데
발전소, 석탄 발전소를 교체하는데 가장 유리한 거는 SMR. 소형 SMR은 그냥 딸랑 붙여놓으면 석탄 발전소를 재사용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한마디로 석탄 발전소를 교체하는데 SMR을 쓰면 교체 비용이 적게 들고 설치가 용이하다. 그리고 앞으로 수소합니다. 그린 수소란 이산화탄소가 거의 없이 만드는 건데요. 그린 수소를 만드는 가성비에는 SMR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SMR이 대세인 겁니다. SMR 생산 경쟁력 최고다. 원전은 이렇게 대형 원전이 대세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물들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설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스마트 원자로 SMR 일체형입니다. 여기서 냉각 및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일체형이죠. 물들령이고요. 한국 스마트 원전 8년간 4천억 투자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SMR에 7년간 32억 투자한답니다. 그리고 영국도 5년간 2억 파운드 SMR 16기를 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나라 중국 시진핑 520조 원전 150기 신설한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엔 원전 없이 불가능한 게 대세입니다. 국가별 원자로 현황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네요.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이 원전 사태로 큰 피해를 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24개. 얼마 전에 발표한 건데요. 일본의 발전 비중 변화. 핵심은 뭐냐면 19년도에 6%였던 거를 30년도까지 20에서 22% 늘리고요.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는 40%까지 늘린다고 하죠. 여기는 화력과 원자력을 합쳤는데 화력은 점점 없애고 거의 원자력일 겁니다. 그리고 60%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뭐 풍력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그렇죠. 일본 후쿠시마 악몽. 하지만 원전 다시 살린다. 이게 세계적인 분위기입니다. 일본 때문에 큰 원전 사고가 났는데도 일본은 도저히 안 되니까 탈원전을 포기하고 다시 살리는 계획을 벌써 세팅했습니다. 현 정부는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SMR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외부 전력 공급 없이 안전기능 자동수행. 한마디로 안정성이 엄청 좋아진 거죠. 폭발, 방사능 유출과 같은 중대사고 가능성 제로. 거의 뭐 사고 없다는 뜻입니다. 경제성, 공장 대량 생산 원가 절감. 전기세가 싸지니까 국가 에너지 경쟁력이 세진다는 거죠. 그린 수소, 열 생산 등으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 SMR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데 가장 경쟁성이 있습니다. 유연성,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용지 인근 건설 가능하다. 옛날에는 냉각수가 필요해서 꼭 바닷가 근처에 SMR을 줘야했는데 이제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도시 근처에도 아무데나 설치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바다에 해일이 생기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한마디로 해일이 와도 바닷물로 냉각수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없겠죠. 주요국들 미국은 지금 17개 모델 수를 갖고 있고요. 2개 모델은 계획을 확정했고요. 러시아도 개발 모델 수는 17개. 세계 최초 부유식 SMR 상용화. 실증 발전소 중국 8개가 있고요. 실증 발전소 건설 허가. 영국 2035년까지 10기 건설 목표 수립. 모델은 2개가 있고요. 한국은 2개.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 추진 중. 한마디로 답이 없죠.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중국이 2035년까지 520조 들여 원전 건설한다. 중국이 과감하게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 등 젠치고 글로벌 1위 노린다. 중국이 미국 이기고 싶은 거죠. 각국은 친원전 속도 내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게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제가 자료 조집을 하면서 가슴이 매우 아프고 한심하게 보였던 것이 소형 원전에 최초로 개발한 나라는 대한민국 두산중공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제자리를 하다 보니
다 밀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 안 합니다. 선도는 미국의 뉴스케일이 선두입니다. 뉴스케일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에 한 12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이 수주를 받으면 우리나라가 기자재 납품이라든지 시공을 같이 합니다. 참 두산중공업이 잘 처리를 한 거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SMR 개발 인허가가 선두였는데 문재인 정권 돼서 생태계가 지금 붕괴된 상태입니다.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이 시장이 SMR 시장이 앞으로 400조 정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두로 갈 수 있었고 우리가 장악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탈원전을 강하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무너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다시 살려야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두산중공업은 신재생 에너지 풍력에도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풍력에도 기술이 있어요. 두산중공업 재무적 분석을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한번 재무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8년부터 20년까지는 매출이 그만 했고요. 이렇게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3년 연속 적자가 났죠. 20년도 적자였어요. 하지만 21년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았습니다. 2,400억, 2,000억. 요번에는 2,400억 났죠. 127% 작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작년 대비 3조 4천억 정도, 매출액도 3분기 3조 4,600억, 22% 증가를 했죠. 두산중공업 실적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을 하는 게 보이죠. 두산중공업을 가치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2.7조. 두산중공업은 두산퓨얼셀, 두산바켓을 자회사로 갖고 있고요. 그 지분가치를 보니까 한 3.7조 됩니다. 수익가치는 올해 영업이익은 1.1조, 10배 하면 11조 되죠. 그러고 보면 두산중공업이 지금 12조 정도 되는데 수익가치는 11조 나왔죠. 그러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은 건데 주식은 미래의 먹거리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가치 평가를 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지분가치 플러스 수익가치 그리고 미래실적. 미래실적은 SMR 소형 원전이 매우 유망하고요. 수소가 있고 그리고 폐 배터리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제 생각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권 교체가 된다면 그 이슈로 여기서 100% 이상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 여유가 있어요. 두산중공업 SMR 소형 원전 탄소 중립의 대안이다. 가장 경제적 방법이고 신원전이 가성비가 최고다. 아까 설명했죠. 시장은 2035년 시장이 390조에서 620조까지 성장이 예상된다. 무탄소 전기 공급은 SMR 밖에 대안이 없다. 신재생 에너지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죠. 태양광은 해 안 뜨면 꽝. 풍력은 영국이 이 사태죠. 바람이 안 불어서 섬나라인데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발전소가 발전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포기를 하고 신원전 하는 거죠. 그리고 석탄 가스발전소 500메가와트 이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에 좋은 에너지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SMR밖에 없다. 그러면 석탄 발전소를 다 SMR로 다 넣는다면 얼마나 시장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소형 원전은 묘두랍니다. 4개가 세트가 기본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동 효율이 좋다는 거죠. 어떤 때는 전기가 덜 필요하면 한 대만 돌리고 전기가 많이 필요한 여름 겨울에는 4대 다 돌리고요. 그 얘기는 가동 효율성이 좋다 이거죠. 운영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그린 수소를 만드는데 최고다. 그리고 앞으로 체코 원전 수주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투자 매력을 보겠습니다. 지금 루마디아 쪽은 수주가 뉴스케일의 수주를 받았고요. 폴란드 나올 거고 사우디아라비아 SML이 수주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4,400만 달러, 6천만 달러.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같이 진출한다는 거죠. 왜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는 기자재를 만들 능력이 안 되고요.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뉴스케일은 설계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도 두산중공업이 필요했던 거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를 받으면 두산중공업도 당연히 매출이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수주가 확대가 예상되고요. 그러면 두산중공업의 실적도 올라가겠죠.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떠서 풍력을 만드는 걸 만든다는 거죠. LNG 저장 탱크 수주 6천억. 액화수소도 만듭니다. 친환경 수소 터빈 개발 2030년대 40조 규모랍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수처리 기술도 최고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오면 폐배터리 시장이 재생 기술이 필요한 시장이 열리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퓨어셀은 수소전지의 1인자입니다. 두산퓨어셀은 수소 연료전지의 세계 1위입니다. 수소가 성장을 한다면 두산중공업도 자회사를 두었기 때문에 수소가 성장을 하면 두산중공업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두산중공업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제가 유튜브 3, 4개월 전에 첫 방송을 했고요. 12,000원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집을 저는 1억 6천 했고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매도를 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저는 1억 6천에서 40% 6천만 원만 매도를 했고요. 1억은 그냥 고했습니다. 매도하신 분은 또 이 타임 때 산 구독자분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진짜 잘하신 겁니다. 근데 저희처럼 초기에 정보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이유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권 교체가 매우 가능하다. 지지율 분석을 해보면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될 수도 있죠. 내년 대통령 선거 며칠입니까? 3월 9일이죠. 그러면 적어도 2월까지는 이 이슈로 계속 우상향으로 주식은 올라갈 겁니다. 차트를 그려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계속 내년 2월까지는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지금 탈원전이 잘못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가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정권 교체가 되면 날아가겠죠. 저희는 바닥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즐겨야 됩니다. 끝까지 먹어야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38,000원 정도, 39,000원대는 혹시나 2월 전에 38,000원을 간다. 그때는 저는 매도를 할 겁니다. 두산중공업을 큰 수익 내고 매도를 하면 그 다음에는 우주항공 쪽, 우주항공 섹터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3개의 섹터, 여러 개의 섹터를 투자했다 해도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거기서 성공한 섹터에서 최대한 우러먹고요. 끝까지 먹고요. 기간도 봐야죠. 우리에겐 기간도 유리합니다. 왜냐?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2월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번, 2번에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5번, 6번, 7번에 매수하신 분들, 뭔 걱정입니까? 저도 지금 계좌에 95% 정도 수익률 나고 있어요. 거의 1억 벌었죠. 이 앞에는 8천 정도 이익 내고 팔았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뺏기면 안 되는 거죠. 혹시나 2월 전에 38,000원이면 한번 팔아주고 다시 이렇게 조정을 또 받으면 8번, 9번에 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두산중공업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이 정도 4만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4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 먹고 팔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우주항공 섹터로 넘어가는 작전을 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4만원이 고점이라는 건 아닙니다. 더 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4만원 정도, 38,000원대 우주항공 섹터가 지금 조정을 세게 받았어요. 그쪽으로 옮기기 작전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선 2월 전까지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우리는 즐기자. 딴 데서 많이 못 벌었는데 두산중공업에서 실컷 벌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정고점은 15만원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치 평가를 해보면 두산중공업이 싸진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방송한 제가 얘기한 지주사 두산이 매우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두산중공업을 꼭 매수하고 싶은 분은 두산을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산이 배당도 많이 주고 가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600%, 800%갈 여유가 있습니다. 두산이 지주회사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습니다. 두산이 매우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9만원대 샀어야 되는데 저도 한 주도 못 샀습니다.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두산을 매수를 못한 게. 제가 방송할 때 샀어야 되는 건데 저도 뭐 현금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놓쳤어요. 그래서 9만원짜리가 지금 14만원 넘었죠.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두산 차트인데 이 타임 때가 기회였습니다. 11번, 12번. 참 아깝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니고 조정을 단단히 받았을 때는 두산중공업보다 두산이 매력적이다. 오늘의 방송은 마무리 지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지금 매수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3, 4개월 전에 추천을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 구독자분 중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주식장이 하락을 하든지 뭐 조정을 받는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먹어도 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큰 수익으로 수익을 이룬 다음에 지금 우주 섹터가 많이 빠졌는데 우주 섹터로 넘어가는 작전을 하시면 내년에는 우주 항공 쪽에서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투자는 현명하고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자 됩시다. 화이팅!